안녕하세요. 오늘은 싸늘한 날씨에 어울리는 굴라쉬라는 헝가리 수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주재료가 소고기랑 파프리카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아주 잘 맞아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해줄게요. 커다란 양파가 하나 필요한데요. 저는 반은 잘게 다질 거고요. 반은 큼직하게 썰어줄 거예요. 저는 양파, 파프리카, 마늘, 당근, 방울토마토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 요리는 한국 사람 입맛에 꽤 잘 맞아요. 그래서 혹시 외국에 사시는데 한국 재료 구하기 어려우실 때 해장국으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 헝가리가 동유럽이지만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언어가 우랄 알타이 계통이래요. 어순도 비슷하고 성 이름도 우리랑 비슷한 순서고요. 그리고 헝가리 말로 아빠가 아빠예요. 나머지 양파는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랑 당근도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굴라시가 헝가리 국민 음식이면서요. 동유럽 모든 국가들이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저도 처음 먹었던 게 프라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헝가리, 체크 리퍼블릭 이런데 동유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나라 가서 동유럽이라고 그러면요. 자기네들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센트럴 유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말 동쪽 맨 끝에 있는 나라들을 동유럽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무시하더라고요. 이제 고기를 손질해 줄 건데요. 저는 부채살 500g을 준비했어요. 수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거리, 양지나 사태 부위 준비하셔도 돼요. 고기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오늘 요리는요, 칼질도 예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원래 이게 소 키우던 남자들이 일하다가 해먹던 그런 요리거든요. 이제 고기를 구워줄 건데요. 약불에서 팬을 3분 정도 예열하시고요. 식용유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부터 구우세요. 고기 표면이 브라우닝이 되도록 잘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세요. 그때 소금과 후추로 간도 해주세요. 그리고 고기 표면이 다 브라우닝이 됐으면 그때 양파를 넣어주시고 같이 볶아주세요. 원래 옛날 레시피는 야채 먼저 볶고 그리고 고기를 볶았거든요. 그런데 120도, 180도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는 고기를 먼저 볶아요. 팬이 달궈져서 가장 뜨거운 상태일 때 고기부터 볶아서 표면에 브라우닝을 해서 맛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양파까지 브라우닝을 꼭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고기 건져내시고 양파 브라우닝 더 빡세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건 조금 번거로워서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줬어요. 그 장면을 제가 꼭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죄송해요. 조만간 토마토 미트 소스 만들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프리카 가루를 티스푼 2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캐러웨이 시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시는 건데요.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원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는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걸 넣는 거예요. 파프리카 가루나 캐러웨이 시드가 동유럽, 아니, 센트럴 유럽에서는 구하기 쉬울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안 넣으시면 되고요. 파프리카 가루의 경우에는 생 파프리카를 볶아서 대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게 갈은 고춧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티스푼 1/2개 정도 넣으시면 훌륭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팬에다가 넣고서 잘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를 테이블스푼 2개를 넣어줄 거예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맛도 맛이지만은 농도를 조금 잡기 위해서 꼭 넣어주셔야지 돼요. 굴라시가 수프면서도 걸쭉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들을 넣지 않거든요. 그나마 걸쭉하게 해주는 게 토마토 페이스트니까 꼭 챙겨 넣으세요. 얘도 팬에 잠시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요. 물은 3컵을 넣어주세요. 원래 레시피에서는 닭육수나 소고기 육수를 넣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수돗물 넣으셔도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물은 연수이기 때문이에요. 경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육수 넣으세요. 이제 1시간을 끓일 건데요. 끓이기 전에 소금 간을 하셔야지 돼요. 토마토 페이스트에도 어느 정도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티스푼 1/2개의 소금을 넣어줬어요.
저는 짜지 않게 먹는 편인데요. 취향에 따라서 소금의 양은 증가시키셔도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준비해놨던 채소들을 다 넣으시고요. 뚜껑 닫고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경수로 끓이실 경우에는 물 대신에 육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경수에다가 고기를 넣고 물을 넣고 끓이면요. 육수는 맛있어져요. 그런데 고기는 아무 맛도 안 나요. 고기가 거의 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경수에는 미네랄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고기에 있는 모든 영양분, 맛을 다 물로 끌어당겨와요. 외국 여행하실 때 샤워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외국은 거의 다 경수거든요. 경수에서 샤워하면은 비누칠 안 해도 피부에 기름기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물이 한번 닿기만 해도 내 피부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려요. 경수가 고기한테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수프를 만들 때는 고기도 맛있게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치킨 스톡이나 비프 스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톡은 짜요. 고기의 염도보다 높은 염도로 맞춰줘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프를 드시면 짠 거예요. 지금 제 수프가 끓기 시작했거든요. 저 위에 떠오르는 기름기나 거품은 걷어주세요. 제가 식용유를 썼잖아요. 식용유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저기 떠오르는 기름기는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토마토가 있어서 이것도 좀 넣어줬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50분 정도 끓여주신 다음에 그때 다진 마늘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경수로 돌아가서 경수에다가 갈비탕을 끓이실 때도요. 육수를 넣으셔야지 맛있게 나온대요. 이제 50분이 지났어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을 테이블스푼 하나 정도 두세 쪽 넣고 한 5분 정도 더 끓여주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저는 연수로 수프를 끓였는데요. 연수로 육수를 내면은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기 맛은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제가 만약에 고기의 염도보다 더 높게 국물간을 했다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고기는 자기의 맛을 국물에 뺏기지 않고서 훨씬 더 맛있었겠죠. 하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짜게 드시면은 고혈압이나 다른 성인병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간은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국물 맛을 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재료에 비해서 물의 비율이 되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재료 맛들이 그대로 잘 녹아 있었고요. 파프리카 향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토마토도 감칠맛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기를 먹어볼게요. 국물은 성공했는데 고기는 어떨지 궁금했었는데요. 고기 되게 맛있었어요. 이게 부채살이잖아요. 구웠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 부위가 아니었었는데요. 이렇게 수프로 다른 채소랑 같이 끓여서 먹으니까 구웠을 때보다 몇 배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네, 이름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우리한테 꽤 친근한 그리고 아주 맛있는 맛이니까요. 혹시 재료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참, 근데 현지 맛과 같지는 않았어요. 현지에서 먹었던 굴라시는 진짜 짰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간도 딱 맞고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었어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